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지금 2020년 6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들은 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취한 사례를 봤습니다. 오늘은 보험 해약 환급금 은닉 주로 이제 변경이라든가 이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이제 취하한 경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보험계약 변경은 여전히 단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험해약 환급금이 해약을 하면은 아깝죠. 그동안 불입한 게. 그래서 뭐 배우자라든가 자녀, 그 다음에 이제 형, 뭐 여동생, 가까운 친족 명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이제 특히 자녀 명의로 변경된 거는 금방 발각이 됩니다. 보험 계약 일자에 나오죠. 딱 보험 계약 일자에 아들이 아니면 딸이 나이가 딱 보니까 미성년자예요. 그럼 대번 이거는 관제인이 이건 무조건 변경됐구나 딱 알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로 한 것도 참 변경된 게 많아요. 왜냐면 아무리 친족 사이 우애가 좋아도 형제 자매 명의로 보험 계약을 들어놓고 불입을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거는 보험이 특성이 주로 배우자나 자녀들의 어떤 아니면 뭐 부모하고도 관련이 없죠. 주로 이제 자기 배우자 혹은 자녀의 생계라든가 뭐 수술비 이런 그런 거를 좀 보장해주는, 자기가 잘못됐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써 좀 반계로 넘어가면 형제, 자매, 처제, 처형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변경이 된 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은 보험 해약 환급금 은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해약 환급금 은닉 바로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 해약 환급금 변경된 케이스입니다. 60기. 지금이 105기예요. 그러니까 45기 전입니다. 2016년 5월 3일. 4년 전이죠. 4년 전. 그렇죠. 4년, 48개월, 49년 전. 49개월 전이죠. 49개월을 이때부터 60기에다 49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109기가 돼야 되는데 105기죠. 이제 물론 이제 선고를 안 한 기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선고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4년 1개월 전, 49개월 전이고요. 60기 2016년 5월 3일 선고된 겁니다. 2016년 파산 신청 당시 채무자가 1949년생 여자로 만 67세의 가정주부였습니다. 환가 대상은 아들 명의로 파산 신청 직전 보험 해약 환급금 만초 2640만원 3건을 변경한 해약 환급금입니다. 변경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은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납입 능력이 없어 소액의 해약 환급금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 내지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고 보험료를 변경자가 납입하는 경우까지 은닉으로 의율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소액 같은 경우는 모든 변경 행위를 은닉으로 오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으나 보험 해약 환급금에서는 통상 허용되는 보험 변경보다는 파산 직전 혹은 지급 불능 상태에서 변경하는 행위가 빈번하고 개인 파산 분야에서는 환가 대상 1입니다. 제가 보편상자라 그랬죠. 보가 뭐겠습니까? 보험입니다. 보험. 보증금도 있지만 보험입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2016년 우리나라 저축성보험 총 적립금이 407조 원이고 2016년 해약 환급금은 5.9%는 23조입니다. 채무자 및 그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율 배반적인 상황에 놓이는 사건입니다. 20년 전 채무로서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파산 신청 1년 전부터 추심 행위가 있는 것으로 봐 사전에 충분히 소송 이력 정보 혹은 뭐 한국신용정보원 채무변동 내역 조회를 이용하여 채권의 존부를 체크하고 신청했어야 합니다. 보험 변경 금액이 약 절반에 못 미치는 2640만원 중 1000만원 37%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하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및 그 아들은 이행을 고민하던 중 파산 면책을 취하했습니다. 돌연. 뭐 2,640만원을 전액 환수했으면은 진짜 뭐 모르지만 그 중에 37%만 화해계약을 체결해서 나름대로 사정을 봐줬는데도 이 돈도 못 내놓겠다는 얘기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파산 면책을 받느니 내가 그냥 1,000만원 안 내놓고 면책 안 받겠다 라고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좀 이상한 건 아들이 소득이 있어요. 1,000만원 정도를 파산 전에 납입하고 면책을 받으면 좋았을 터인데 굳이 이 돈을 이행하지 않고 면책 불허가를 받거나 면책을 취하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잔존 재산이 없으므로 추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단견을 갖고 쉽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채권자, 여기서는 자산대부관리업체입니다. 파산관제인이 관제보고서를 법원을 통하여 입수한 후 아들에게 변경한 행위를 사행위로 다투면 아들은 악의 수익자로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변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이 가능하죠. 안 날로부터 1년이니까. 파산 면책 이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심각한 문제점이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자의 나이가 만 68세입니다. 면책이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사안은 이론적으로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미 은닉된 재산은 최소한 면책 취하에 관계없이 파산 절차에서 관제인이 아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 청구 후 파산재단에 재산을 편입시킨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일부 파산관제인들을 통해서 취하를 하더라도 결국 환가를 하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저는 한 건 있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보장 10년 이상 불입 시 원금을 보장을 해요. 저축성 보험은.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소멸된 채권에 대해 입법론으로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5월에 뉴스 보도가 됐죠.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논의가 아직 입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뭐 앞에 제가 쭉 지금 얘기한 게 기본적인 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한번 인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지금 68세라 그랬잖아요. 그래 한번 볼까요? 아들 명의로 보증금 2,207만원. SH공사에 힘들게 살아요. 1974년부터 현재까지 가정주부였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연탄장사. 근데 왜 이렇게 파탄이 일어났을까? 이거 좀 보십시오. 24년 전 청량리인가요 이게? 그때 당시 하여튼 청량리 시장에서 작은아버지 어머니 과자 도매상의 직원으로 일하였으나 당시 사업자 명의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어머니한테, 작은아버지 부부한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거죠. 채무자 명의에 대해서 물품대금 2,7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채권이 양도돼서 이자가 늘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이 일었습니다. 참 이것도 가족 간의 의리에 기해서 해줬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빚이죠. 남편은 계시고 71세, 아들이 41살이고요. 중고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야채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들 둘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채권은 딱 자산관리업체 하나예요. 이 2,700만원 계속 양수받아갖고 추심하는 업체죠. 1억입니다. 1억. 부모 재산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자녀 재산도 아들 뭐 SH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2,207만원 빼니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여기서 보험 해약한 거 그 무채국 1,032만원, 땡땡생명 1,178만원, 교보생명 430, 총 2,640입니다. 채무자, 배우자, 아들이 소득. 그래서 채무자 명의에서 아들 명의로 계약이 변경된 보험 현황. 생명보험 해약한 건 1,778만원, 교보생명 430, 우체국 1,032, 총 2,640만원 있습니다. 파산 신청 직전 위 보험 계약을 변경한 것을 자백을 했어요. 채무자는 24년 전 아까 얘기했죠. 과자 도매업을 이제 운영하다가 작은어머니 부탁으로 이 명의를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 채무가 이제 늘어난 겁니다. 6년 전 채권 변제 독촉장을 수령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어 소멸된 줄 알았는데 2015년 12월경 재차 안내문을 받고 파산 신청하였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채권에 대한 판결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시효 소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효 소멸되었으면 파산 면책 신청이 아닌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제 뭐 제가 의견을 적었습니다만, 이것도 좀 대리인이 정확하게 좀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뭐 파산 면책 신청 취하해도 이게 시효로 소멸했으면 걱정 없죠. 그래서 이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은 채무자가 체결해서 실제 소득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준 생활비에서 채무자가 납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자 걸로 봐야 되죠. 따라서 아들이 보험료 납입에 된 기여도 채무자 배우자가 고령이죠. 68세 71세입니다. 전체 보험을 유지하되 아들이 파산재단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뭐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면책을 받고 이 돈 대부관리 업체에 1000만원 주고 1억 면책받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참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면책 취하로 후속 절차 없이 종결이 됐습니다. 1000만원이 좀 아까웠겠죠. 그렇지만 이 대부관리업체는 이제 사행위 소송을, 이 관제인 보고서를 만약에 어떻게 입수해갖고 그 사장이나 직원이 좀 똑똑하면 뭔가 뭘 조사했나 하고 했으면 다 나오죠. 그럼 제가 만약에 그 대부업체 관리 직원이라면 사행위 소송 바로 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2640만원 그냥 통으로 다 받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혹 때려다가 아주 혹 붙인 격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13억, 채무가 13억 있는 분이 해약환급 1000만원 때문에 취하입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 신청 당시 만 54세입니다. 채무가 13억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한 이유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들과 딸 명의로 가입하여 97년부터 불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이 2건 1000만원이 존재하는데 이 보험 해약환급 때문에 면책을 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연을 주거 이력 쭉 보고요. 주로 이제 처형 소유집에서 보증금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채무자는 이제 89년부터 91년까지 주식회사 직원이 있었고요. 이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주식회사 땡땡전자 대표로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을 창업하여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했으나 부품 제조 불량으로 반품 처리로 손해가 누적되었고요. 어음의 부도로 미수금이 쌓이면서 경영 악화됐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05년 10월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택시기사를 일하거나 현설 현장에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 신청했습니다. 천은 이제 땡땡전자 월 수입 110만원이고요. 별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입니다. 딸은 회사원이고요. 이제 동서하고 처형의 집에 얹혀 사니까 이걸 썼지만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채무가 13억이죠. 주로 2006년도에 사업 전자 부품 제조업체를 하면서 이제 진 빚입니다. 5년 전에 처분한 재산은 요 빌라 2채가 있습니다. 5년이 아니군요. 2005년입니다. 사실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참고삼아 쓴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미 경매됐고요. 하나는 이 당시 기준으로 해선 이건 뭐 10년 전이잖아요. 벌써. 자녀 재산은 보험해약환급금 1029만원, 임차보증금 100만원 있지만 아들 명의로 97년 불입, 대출금 259만원 존재, 실제 해약금은 770만원, 채무자의 배우자의 소득. 사실 이거는 조금 약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이 금융실명제 하에서 97년이면 경제적 파탄이 2006년인데 이건 증여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정당한. 그럼 이거는 해약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건 이제 좀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를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여튼 파산 취하를 해서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결국은 파산 관제인이 환가를 시도해서 그 금액이 부담이 돼서 두 건은 취하가 된 겁니다. 한 분은 가정주부, 한 분은 사업가였죠. 그래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이유, 보험에서는 결국은 보험 해약 하급금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돈 안 내놓으려고 결론은 취하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액이 문제가 되는 건 취하를 많이 하더라,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들은 왜 파산면책 신청을 취하하는가, 두 번째 시간 보험 해약 환급금 은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